안녕하세요. 송국건님의 꾸중입니다. 매년 1월에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25일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내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적 위기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드디어 12월 12일 조국도의 결단이 다가왔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날 피고인의 대법원 항소가 기각되면 그 당시 국가는 금지되고 대표자는 날아가서 즉시 체포됩니다. 현재 소집되었습니다. 검찰과 뇌물수수 사건은 개편 중이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무조좌파 캠프의 새로운 구성원이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조국당이다. 12명, 다른 1명이 대표가 되어 그들이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12개는 조국이 없는 조국당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빈번하게 항공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인수합병이 예상된다. 일어나는 일 등등,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어찌 보면 윤세 정부와 야당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민주당과 조국당이 문재인을 떠날 것이다. 민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올 수 있으니 여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이제 이는 최근 여당 내에서 일어난 큰 행보로 명태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 파티원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아니라 약이군요. 지금은 사법 위기로 인해 방금 누군가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이 이루어졌고 여당도 참여했습니다. 당원 게시판과 여론조사 논란으로 좋은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사법적 위기에 직면함과 동시에 정치적 붕괴와 정치적 붕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교차로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있습니다.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의조, 명태, 균, 일당, 구타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많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데 이준석의 위험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상당한 공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분리나 노출이라는 특유의 접근 방식을 점차 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이준석이 다시 사법 위기를 맞게 됐고 그전에는 성접대 논란으로 사법 위기에 직면했으나 최근 무고죄로 잠적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사법 위기가 공천을 방해한 집안에서는 일부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되고 돈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미안하다. 살아남아서 밀고 했다. 윤석 회장에게 총을 겨누었다.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는 상황인데 최근 모두의 힘으로 활동하는 멤버들을 많이 만나 보도했지만 이준석은 정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여의도가 정치권에 부상하면서 불신이 커진다면 다음에는 올리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탈출을 위해 계속해서 폭로와 분열을 거듭한다. 눈앞의 위기에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새 정당을 창당했고 어떤 식으로든 주정부가 이를 의회에 제출했고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것에 대해 내게 말해주고 싶나요? 이준석 의원은 22대 총선에 참가한 이후 처음으로 출마해줄 곳 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실제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야 이준석, 온 나라가 어지러운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선
우리는 고립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치적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등급 스테이션은 이전에도 제기되었지만 현재 떠오르는 것은 명태입니다. 공천 개입 파문이 여러 방면으로 퍼지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연루됐다. 이준석과 명태가 함께 붉은 매화를 심는 장면도 있었고 명태가 한번 만났을 때도 이준석 이야기를 했다. 준석 씨 정말 많아요.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이며 김종인, 이준석은 여러모로 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 있으며 지금 이 모습이 명태를 찾아보고 있다. 쉰 이석과 이준석의 이름이 등장했다. 좋은 사례가 한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경우다. 명태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이준석을 검토 중이다. 명군 수사팀을 뜻합니다. 전담 수사팀 소속 이준석입니다. 곧 소환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준석은 검찰로 소환돼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저는 김영선 전 멤버의 지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표였지만 당신은 윤상현이었다. 공천 관리를 위원에게 맡겼고 윤창현 위원장이 대행하게 됐다. 자기가 당대표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더군요. 그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 로운 파일이 공개됐다. 윤세일 회장과 명태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김영수 씨가 경천에서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보내줬더니 후보로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날 로운의 프로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이날 자정과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명태 청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세일 총장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김영선은 전략 후보는 아니고 경천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는 간을 검사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공천에 관여한 흔적이 있으니 검찰이 그랬다. 이준석을 불러서 주변 상황을 검토해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준석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현지 언론사가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현지 언론사의 대표는 명태곤 씨였다. 그중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그 금액 중 3천만 원은 당시 이준석을 위한 것이었다. 멀리 안동까지 와서 강의를 하신 강사님이셨어요. 검찰 강의비로 3천만 원을 썼는데 왜 이강 이준석에게 주러 왔느냐? 이준석 대신 명태에게? 이후 이준석은 경북 사장에게 그 돈을 줬고 언론사는 강연비 명목으로 우회했다. 퇴근이 왜 대통령에게 줬는지 알아보세요. 그 멤버 나경원이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세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이준석은 처음에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거의 없었고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목록.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지율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명태가 나서서 여론을 달래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주고 퍼뜨리다 보니 이석이 1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최고의 투자자. 나경원과 이원은 그런 의문을 해소했다. 글쎄, 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강혜경이다. 방금 명태가 돌아왔다고 밝힌 강혜경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명태곤이 공개적으로 7에서 8차례 정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준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녀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강의를 하고 그 돈이 이준석에게 주어지지 않고 명태곤에게 전달된다면 결국 명태곤에게 지급되는 셈이 된다. 현재 수사 중인 이준석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조만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이준석은 사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구사하고 있다. 정치계,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사랑에 빠졌다가
갑자기 개인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보도되자 윤세일 회장 내외를 이곳으로 데려와 폭로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적 방식인 폭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자신과 자신을 돌봅니다. 매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라디오 방송국은 그들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관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라디오의 힘을 빌려왔고 지금도 CBS에 계속 출연하고 있다. 프로그램 김현정, 이준석 빙판 위를 걸을 때마다 스피커 마이크를 빌려주는 그 라디오 방송국이 CBS에서 방송하며 윤세 사장이 청개구리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도 그랬다. 김종민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이 말하면 그들은 듣지 않지만 당신이 명사라고 말하면 그들은 듣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는 자신이 당대표이고 김 위원장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선이 지목한 것인데 녹음 파일인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세 회장과 명태 씨의 통화가 있던 날 자정에 밝혀졌다. 그리고 전날 자정에 이것이 변명이었습니다. 아, 윤세일 회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잖아요. 반대말은 듣지 않아서 명태 맛이 너무 좋다고 해서 주문하고 이렇게 물어보니 윤세일 회장님께 보낸 글도 올라왔습니다.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서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지고 끊으세요. 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회장이 책임진다. 그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나?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살짝 만져보고 보여드리는 정도예요. 더 많이 알고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가?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지방선거에서 지방단체장 임명의 공천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두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음날 라디오에 나가 이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쪽에서는 포항시장, 한쪽에서는 강수구청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심사를 받아 공천을 받아 지금 포항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청와대 특별수사단 소속인 김태우 강수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태, 우와, 이제 이와 같은 한두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디오에서는 CBS 김현정입니다. 이준석은 어려울 때마다 마이크를 빌려준다. 김현정도 이런 질문을 했다. 강 시장 외에 공천을 방해하는 사례가 또 있나요? 수구의 천장? 이석은 NNSS를 부정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런 게 또 있다는 듯 연막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타 공천 사건과 윤석열 총장 공천 방해 사건은 검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답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이고 검사는 윤석열이잖아요.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세일 총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 윤세일 총장의 공천 참여에 약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가연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수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막을 설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를 조사하면 이석 검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들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 윤세 회장이 보이니까
명태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다. 그것은 전술이다. 폴락은 검찰이 나를 조사하면 일주일 안에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한 달 안에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세일 총장에게도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라이브에서 정치적 행보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때 대표로 나왔던 장해찬 씨와 정보 교환을 하게 된다면 그는 천지의 원수와 같아서 진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준석은 당원개원 토론에 뛰어들었고 윤세열 의장과 한동훈 의원의 분열에 어떻게든 가담했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는 또 이재명과 유사한 수법으로 혼란만 낳고 종말이 임박했다. 그는 이렇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국민의 수단 내에서 또다시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준석처럼 정치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준석의 여의도 정치에 어떻게든 관여했지만 제도 정치에도 관여했지만 점점 소외되고 있었다. 그는 사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야 했다. 이제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세일 정부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파벌 간 친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데다 최근 집권 세력 간 종파분열 활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내 생각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특히 김거희 씨의 리스크는 부분적으로 해결됐고 당원 개방 문제는 일부 사람들을 막을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다. 수준으로 중간 합의를 협상해 군부재판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되고 이준석과 이준석의 위험이 그 집안에 또 다른 불안을 안겼다. 로지컬리 현재 차천이 탈락한 상황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